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36회 시험에 합격하신 송황호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찍고 있습니다. 평가사님은 생동차까지는 전업으로 하셨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일과 병행하시면서 2년차 때는 6개월만 공부하셨고 3년차 때는 1, 2차 병행하느냐고 2차를 3개월만 공부하셨대요. 자, 이렇게 나름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일단 법규에서 시행착오란 시행착오는 다 겪으면서 공부했다. 그래서 3년 공부했다. 네, 하나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겪었던 시행착오는 뭔가요? 일단은 저는 안평가사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했고 하라는 거는 하지 않아서 그게 다 시행착오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평가사님이 계속 암기를 엄청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 들을 때부터 암기를 하라고 하셨고 그 스텝 3 들을 때는 특히 암기를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암기를 저는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GS를 들어올 때도 저는 AB급 암기가 진짜 거의 안 돼 있어서 그 목차를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이게 너무 좀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렇게 암기를 강조하는데도 GS 딱 시작해보면은 암기가 되신 분들이 몇 없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때 암기가 딱 되신 분들은 딱 UM대도 GS 딱 시작하면은 80점, 100점 채우시거든요. 일단은 뭐라도 채우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사실 웬만하면 합격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왜 암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암기를 사실 안 한 건 아닌 게 암기를 한다고 이렇게 시간도 빼고 암기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안평가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글자 그대로 암기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글자 그대로 암기를 해가지고 암기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렸는데 지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하나도 없는 그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글자 그대로 암기를 안 하고 어떻게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뭐 100% 이해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해한 대로 암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오래 남는 것도 그렇고 시간 절약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이해를 좀 높여 나가는 게 결국은 법규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해한 대로 그냥 내용을 채우는 거. 네, 처음에는 목차 암기하고 목차 내용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내가 이해한 대로라도 써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또 어떻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냐면은, 이건 좀 좋은 예시로 드는 건데, 내가 이제 내 언어로 외우려고 하시니까 제 서브에 또 서브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엄청 노력을 들인 서브가 아니라 내 용어로 쓸 수 있게 키워드 위주로만 딱딱딱 정리해서 그 키워드만 살려서 내가 이해한 대로 그냥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교재에서 목차는 이제 똑같이 쓰고 안에 키워드만 딱딱딱 정리하셔서 그거를 그냥 차라리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어쨌든 방법론적인 거고, 항상 이렇게 외울 때는 글자 그대로 외우는 거는 사실 이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맞아요. 끝도 없고 암기 커버도 안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제가 초반에 암기를 강조는 하지만, 그러니까 답안지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암기하면 돼요. 디테일은 어차피 점점 차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만 암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글자를 외우다 보면은 너무 암기에만 이제 매몰되게 되죠.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는 초반에 한 달 정도는 글자만 외우게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생소하니까, 모든 게 생소하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든 이렇게 글자를 외우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이제 법규 강사다 보니까 여기 조금 팁을 드리면은, 공부하실 때 무조건 시간 제한을 두고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3시간 동안만 외우겠어 하고 그 외운 걸 가지고 테스트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거 테스트를 잘 보려고 자꾸 암기 시간을 늘리다 보면은 쓸데없이 정확하게 암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시간을 정하고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키워드만 외워서 내 표현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2-3시간 동안 외우려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정해진 시간만 암기를 하시고 여기서 어떻게든 최대한의 효율을 뽑으려고 하시면서 다꾸 테스트를 보시면은 저절로 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글자 외워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하다 보면 그 암기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력만 탁 올려놓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반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히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저도 이렇게 좀 첨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행착오는 뭐였나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암기가 부족하다는 거를 깨닫고 이제 암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이게 암기가 좀 됐는데, 저는 두 번째 2년 차를 준비할 때는 사실 그 스터디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때 쓰기 위해서는 사실 그 본문 내용이 그게 사실은 되게 직접 쓰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스터디 때 못 쓰면 안 되니까. 난 이제 시간도 이제 2년 차가 됐는데 이 정도는 써야 되는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네. 일하시느냐고 하시는 그쵸. 바람에 네. 2년차 6개월밖에 없다 네, 보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본문 위주로 외우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본문만 계속 보다 보니까 본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암기도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또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 문제 푸는 거랑 푸는 거에 비해서 본문 내용만 이해하는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고 좀 어떤 공부를 했었어야 되나요? 저는 그 법규가 암기 과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이해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해를 높이는 방법은 되게 많겠지만, 뭐 기본 강의를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그 안평가사님 교재 중에 본문 내용 말고 옆에 이렇게 사이드로 빠져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너무 많기도 하고 읽기도 귀찮아가지고 많이 넘어갔었는데, 사실 진짜 그 이해도를 높여주는 것은 그 사이드에 있는 내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늦게 깨달았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그 전에 붙은 합격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평가사님, 그 내용들을 참고랑 읽어보기라고 하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이름을 합격 필수 이렇게 꼭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읽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읽을 거리랑 참고가 읽으면 약간 어떤 느낌으로 공부에 도움이 되셨어요? 이게 그냥 본문만 보게 되면은 문제를 풀 때 약간 좀 객관식 푸는 것처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논점을 찾았으면은 거기에 따른 내가 생각한 그 논점의 본문을 떠올리고 그대로 갖다 써게 돼요. 그러고 나는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 본문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광범위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이드들 읽으면서 조금 내가 이해가 좀 높아지게 되면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추가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생각할 수가 있고, 그거를 실제 답안에 어떻게 쓸지가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대표적인 시행착오인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스텝 3까지는 얘기하신 대로 보고 이 논점 쓰고 보고 이 논점 쓰고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스텝 3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제에 전형적인 논점을 캐치하는 연습을 해요. 논점을 놓치지는 말아라 하는데, 이제 거기서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뭔가 제가 강조를 덜 했나 봐요. 그래서 종종 제 강의 이제 뭐 기본기 패키지 이렇게만 들으시는 분들은 법규 외워서 CV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합격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제가 여기다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면은, 법규가 이제 스텝 3를 넘어가서 기출 문제를 푸는 거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 결국 우리가 다달아야 되는 그 경지는, 결국 그 끝은 이론 답안지랑 저는 비슷한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론도 어떤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인 서술을 통해서 내 결론을 도출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법규도 사실은 논점을 복붙하는 시험이 아니라 물어본 거에 대해서 법규적인 이론과 법조문 판례들과 내가 외운 그런 논점 박스들을 이제 조합하면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로 갈수록,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갈수록 사실 내가 외운 것들, 논점 박스 앞뒤로 논리적인 서술 연결들을 해주는 거, 이런 게 되게 이제 중요하고, 사실은 요즘은 이제 이 정도까지는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완전 맞습니까? 동의합니다. 저도 사실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그냥 2년차 때 이제 떨어졌을 때는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찾고 복붙하고 이런 느낌이 법규 문제의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법규 문제를 푼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법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년차 때는 좀 많이 느꼈던 게, 실제로 저도 법규를 이제 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서의 문제 상황이 주어지면 서에서 그냥 문제 상황을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적어주고 본론에서는 내 결론으로 가기 위한 근거를 다 적었어요. 예를 들면 뭐 법조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좀 애매하다 싶으면 판례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 있다. 거기에 대한 내 검토 사항은 어떻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결론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논리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사실은 막 학설을 다 외워서 막 꼼꼼하게 쓰고 이런 거는 두 번째가 돼요. 그런 것들 잘 쓴 답안들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이제 답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가벼운 거 한번 여쭤볼까요? 이제 보통 이제 어쨌든 법규를 하는데 본인만의 암기 패턴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회독을 했다거나 뭐 암기를 어떤 주기로 한다거나. 평가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2년차 때는 좀 기간을 정해서 암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법 1주, 개별법 1주 해서 2주 동안 한 회독을 다 돌리게끔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3년차 때는 그냥 그 기간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내가 이해한 다음에 넘어간다는 마음을 계속 먹으면서 충분한 이렇게 읽고 이해하고 넘어간 것까지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초반에는 일단 좀 이해가 안 돼도 빨리빨리 외우고 치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이해를 다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그 평가사님도 그 수업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모르면 일단 넘어가고 다음에 보면 또 이해된다고. 근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초반에는 이런 거에 빠지면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하나 그때는 챙길 수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그 실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강의를 다시 듣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좀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대 이후로 이제 이해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들어서 초반에는 저도 좀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실력 갖춰놓고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꼼꼼하게 네. 보는 모드로. 네네네.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너무 가상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다 보면은 진짜 끝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좀 실력도 쌓이고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 내 고민의 방향이 조금 정돈돼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평가사님 또 기본 강의를 다시 듣는 시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느 시점쯤에 그거를 다시 들었더니 괜찮았어요? 기본 강의를 저는 다시 듣는 거는 과목 상관없이 일정 수준이 올라왔는데 빈틈이 좀 있을 때 다시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시 들으면은 그 빈틈이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법규는 사실 이렇게 논점별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들을 때는 앞에 논점을 당연히 다 까먹었기 때문에 어떤 논점에 대해서 새로 배울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있었는데 다시 조금 어느 정도 암기도 되고 이해도 된 상태에서 다시 들으면은 앞에 논점이랑 뒤에 듣는 논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기 수준과 그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다시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는 이것도 만약에 올해 7월에 시험인데 그 유예생이다 하면은 1, 2월 달에 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본 강의를 다시 들으라고 강사가 추천하기가 되게 쉽진 않은데 저도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사실 그때쯤에 다시 들은 분들 중에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열이면 열 다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는 좀 제가 이제 좀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 알고 있는 거를 또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을까 싶기는 한데 사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기본 강의 다시 들을 때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본 강의를 듣는 게 사실 그때 이제 촉박하고 막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는데 사실 그 막 한 달 암기 조금 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큰 치명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이해도를 맞아요. 조금 더 그 시기에 다져 놓는 게 좀 더 좋은 답안을 쓰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더 첨언하면 제가 이제 기본 강의를 이렇게 해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논점 위주로만 학습을 해요. 근데 이제 기본 강의를 하면 처음에 체계 잡아드리는 거 사실 안 외우는 부분의 어떤 체계도나 이런 부분들은 안 봐요. 회독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를 좀 더 풍부하게 풀고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그 정도는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짜잘한 걸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교재 다 외우고 마지막에 이제 법전이나 이런 것들 외우잖아요. 법전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외우셨어요? 저 법전은 되게 진짜 제가 본 사람 중에는 되게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려고 하시는 그런 스터디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저는 그 정도는 조금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회독만 충분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당장 하기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법전이 사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기본 강의 들을 때부터 다시 들을 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좀 요즘 최근 트렌드가 그 개별법 중에 감정평가법에서 되게 디테일한 법조문 내용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법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암기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2월 정도부터 이제 슬슬 회독 위주로 네네. 하고 감정평가법은 조금 신경 써서 외우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규 공부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좀 잘 챙기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저는 이제 특히 안평가사님 기본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 안평가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평가사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저처럼 반대로 하시게 되면은 이게 1년 만에 합격하시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꼭 듣고 믿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가사님이 시행착오 한 번에 이제 1년씩 네. 네, 온몸으로 체득한 거를 이제 진심 어리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으니 좀 잘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법규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